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으로 비장한 아침입니다. 66년 전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순국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에게 마음속으로 묵념을 올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66년 만에 이 나라의 국가안보가 완전히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김정은이가 대남에 경고하고 위협을 하는 미사일을 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그것은 판문점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금지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며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아예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안보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이 마음속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이미 결심을 했고, 문재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어차피 고려 연방제 비슷한 통일을 할 터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어쨌거나 한반도에 우리 소유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동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완전히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다면 바보 천치 대통령이요, 아니면 북한의 속셈을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한다면 정말이지 국민의 안보를 팔아넘기는 이 위장과 위선의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이 나라의 국가안보를 이런 지경까지 망친 대통령들은 전부 다 민주화 대통령들입니다. 문민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들. 제가 이들의 나라 망치기, 국가안보 망치기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에는, 한국에는 미국의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7사단과 2사단. 2사단은 지금도 있지만 7사단 2만 병력은 1971년 철수를 했습니다. 1개 사단이 철수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대단한 안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탈출책, 대책, 해법은 방위산업의 육성이었습니다. 좋다. 우리도 스스로 이 나라를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해서 방위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됐고, 방위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화학공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어서 중화학공업과 창원의 기계공단, 이런 것들이 줄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1년에 방위산업을 착수를 해서 그때만 해도 수류탄, 박격포, 곡사포, 지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 스스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이 방위산업의 주역이 오원철 경제 2수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중앙일보 시절 박정희 대통령 책을 쓰면서 오원철 수석을 만나서 그 비화를 전부 다 생생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71년에 방위산업, 71년 하반기에 방위산업을 시작을 했고, 72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전방에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수류탄, 박격포, 이런 대전차 지뢰. 대전차 지뢰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철 탱크 하나를 앞에다 놓고, 본부석은, 박정희 대통령과 내빈들이 앉아있는 본부석은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대전차 지뢰 폭파 시험을 하는데, 그 고철 탱크의 캐터필러 이 바퀴 체인, 이 캐터필러 조각이 200km나 떨어진 곳에도 떨어졌고, 몇몇 파편은 본부석의 텐트 위에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동도 하지 않으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 시사회를 참관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통령 경호실에서 1971년이니까
박종규 경호실장 시절이죠. 경호실에서 이 시사회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 위력 테스트에 자신이 없으니까 2개나 3개를 동시에 터뜨린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위력으로 파편이 본부서까지 날아온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72년 시사회 이후에 3년 이후에 1975년 전방 파주 지역에 있는 무기 테스트 시험장에서는 국산 발칸포, 대공 발칸포 사격 실험이 거행됐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발칸포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청와대의 방위산업 담당 비서관 이석표 비서관, 당시만 해도 비서관들은 1급, 2급, 3급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이석표 비서관, 아주 유능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방위산업 비서관으로 임명을 했던 그 비서관이 발칸포에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발칸포에 이 탄실이죠. 이 탄실 뚜껑을 여는데 미처 채 발사되지 아니하고 거기에 이렇게 장전되어 있던 그 발칸포탄이 뒤로 발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석표 비서관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이석표 비서관은 죽었습니다. 순국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방위산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971년에 방위산업에 착수를 하고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기 전까지는 지대지 유도탄, 배꼽미사일까지 개발을 하는 8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서 한국 방위산업의 신기원을 그때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이고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국가안보의 생존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 폭격해서 때려 부쉈을 겁니다. 아니면 특수부대를 보내서 폭탄을 장착해서 폭파시켰을 겁니다. 1976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유엔군이 그 불씨가 됐던 미루나무를 절단하는 보복 작전을 거행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공수특전단을 보내서 이 지원하는 이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유엔군 사령관인 합의를 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은 결심을 하기를, 만약에 이 미루나무 절단이라고 하는 보복 작전 내에도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 저 개성에 있는 연백평야까지 진군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차제에 서울과 가까운 이 휴전선, 그래서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이 휴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겠다라는 결심까지 하고 있었다고 김정년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고록에서 밝혔었습니다. 그런 박정희 시절에 북한이 영변에 원자로를 짓고 핵을 개발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것을 때려 부쉈을 겁니다. 제가 옆에 나열한 4명의 국가안보를 망친 민주화 대통령들, 첫 번째 핵개발 불씨를 키운 김영삼, 두 번째 핵개발 자금 4억 5천만 달러를 국민 몰래 뒷돈으로 대준 김대중, 결국은 자기 임기 중에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하도록 해준 노무현. 이 노무현은 2007년 평양의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핵개발에 관한 북한의 논리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해주고 있다. 이런 일종의 공치사를 김정일 앞에서 하는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치렀던 노무현. 그 노무현 임기 중에 2006년에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핵 보유고 인정을 도와주는 문재인, 제가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 책임론과 이 경과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핵개발에 불씨를 키운 김영삼. 김영삼은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가 영변에 관한 폭격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했을 때 자기가 이것을 막았다. 전쟁이 나면 많은 한국인들이 사망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말렸다고 이것을 이후에 내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김일성이가 핵실험을 세계에 공포하기 12년 전 1981년 이스라엘은 똑같은 위협에 봉착했습니다. 이라크가 오시라크 원자로를 통해서 핵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시라크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의 이라크에 라크를 붙인 것입니다. 오시라크.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후세인의 검은 야망을 드러내는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오시라크 원자로를 때려 부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전쟁 때 이집트로부터 얻었던 그 시나이 반도 사막 지역에 이 오시라크 원자로하고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수없는 폭격 연습을 했습니다. F-16 전폭기 8대, 이것을 호위하는 F-15 전투기 6대. 이것이 왕복 2200km, 1100km, 왕복 2200km를 날아가서 이 보조 연료 탱크를 달고 격추돼서 사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편대 8대 편대 지휘관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총각으로 비행기 조종사들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날아가서 멀리서 오시라크 원자로를 보고 미사일을 날린 것이 아니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아니라 날아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8대의 비행기가 차례차례 위서부터 원자로 바닥까지 전부 다 대형 폭탄으로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절대로 영변 폭격은 안 된다라고 막았던 12년 전의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심을 해야 될 때 결심을 하지 못한, 아니 북한이 장사정포를 쏴서 설사 북한이 반격을 하고 보복을 해서 무슨 장사정포를 쏴서 수도권에 장사정포 폭탄이 몇 발 떨어진들 이 민족의 명운이 걸린 우리 후손들의 생명과 안보가 걸린 이 문제를 이 세대에서 폭격으로 결단을 내지 않으면 바보처럼 공산주의자들 믿고 무슨 제네바 합의니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북한에게 핵무기를 안겨줬던 이 바보 같고 안보에 관해서는 무능하고 비겁한 민주화 대통령들. 전 세계상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조롱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감사합니다.